오늘의 쉬운 파트 국내 주식 1일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7월 1일 장 마감 시간부터 오늘 아침 6시까지죠. 아, 정말 이 따끈따끈한 최신 소식들이 궁금합니다. 밤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방금 마감된 자료들을 가지고 핵심만 딱 정리해봤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요, 상승 요인하고 하락 요인이 아주 팽팽하게 맞섰어요. 아, 그래서 종목별로 좀 희비가 엇갈렸군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혼조세였는데요. 구독자님, 어떤 요인들이 시장을 움직였는지 지금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우선 시장에 좀 활력을 불어넣었던 그런 긍정적인 소식 3가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삼성전자하고 미국 AMD의 HBM3E 공급 계약 소식입니다. 아, 그거 나왔죠. 네, AMD가 차세대 AI 칩에 삼성의 그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3E를 쓴다고 공식 발표를 했어요. 이게 사실 그냥 단순한 부품 공급 계약 그 이상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그동안 삼성 HBM 관련해서 뭐 엔비디아 테스트 지원 소식도 있고 하면서 기술력에 약간 물음표가 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근데 이번 AMD 계약은 그런 우려를 좀 씻어내고 기술 신뢰도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쭉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이 구도에도 좀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커졌고요. 맞아요. 그래서인지 어제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는 한 0.67% 그 정도 올랐는데 반면에 SK하이닉스는 2.23% 하락했어요. 네, 확연히 엇갈렸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긍정적 요인은 그 상법 개정안 통과 기대감. 이것도 있었어요. 아, 이사 충실 의무 관련해서요. 네, 맞습니다.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해야 한다. 이게 핵심 내용이죠. 이게 내일, 그러니까 7월 3일에 국회 통과 가능성이 좀 부각되면서요. 네네.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받았다. 이런 인식이 있던 지주회사들 주가가 아주 그냥 날아올랐습니다. 어디가 좀 많이 올랐나요? HS유성이 상한가까지 갔고요. 한화나 SK 같은 다른 지주사들도 눈에 띄게 상승했어요. 아,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빠르게 반영된 결과로 보이네요. 그렇죠. 특히 그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라고 하죠. 이게 좀 낮은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그런 특징도 보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긍정 요인입니다.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제급하는 13조 원 규모의 추경안, 이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맞습니다. 당장 소비가 얼마나 늘어날까? 이런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마트 주가가 11% 넘게 급등했어요. 와, 11%요? 네, 다른 유통이나 내수 관련 기업들 주가도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럼 어제 상승 동력을 정리해보면 크게 두 축이네요. 삼성전자의 어떤 기술력 입증, 그리고 정부 정책, 상법 개정이나 소비 쿠폰 같은. 네, 딱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근데 또 흥미로운 점은 원달러 환율이 1,355원대까지 오르는 그런 부담이 있었잖아요. 네, 환율 부담이 있었죠. 그런데도 외국인하고 기관이 특정 재료가 있는 종목에는 아주 강하게 베팅을 했어요. 외국인이 1,764억 원, 기관이 4,744억 원 순매수. 와, 꽤 많이 샀네요. 그렇죠. 그만큼 개별 기업의 호재가 이 환율이라는 거시적인 악재를 이겨낼 만큼 매력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들이 시장을 좀 끌어올렸다면 동시에 시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미국 쪽 영향이 좀 있었죠. 네, 맞아요. 간밤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한 3% 가까이 하락했고요. 다른 주요 기술주들도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 엔비디아가 또 빠졌군요. 네. 아무래도 AI 분야가 단기간에 너무 뜨거웠다. 이런 인식도 좀 있고 또 차익 실현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난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계약 취소 같은 그런 개별 악재성 소식까지 좀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됐죠. 그 여파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겠네요. 그럼요. 특히 엔비디아 주가랑 밀접하게 움직이는 SK 하이닉스에는 이게 좀 직접적인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 거죠. 아까 주가 빠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국내 요인 중에서는 일부 기업의 신용도 문제가 좀 부각되기도 했어요. 아, 어느 쪽이었죠? 그 한국신용평가가 현대해상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렸습니다. 아, 보험사 쪽이군요. 네. 재무 건전성에 대한 부담이 좀 부각되면서 보험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에도 약간 찬물을 끼얹는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네, 그 새로운 회계 기준 IFRS 17 도입 이후에 지급 여력 비율 관리 부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그렇죠. 이게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섹터 전체에 대한 우려로 번질 수 있다. 이 점을 시장이 좀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꾸준히 시장을 누르는 요인인데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계속됐어요. 네, 환율이 계속 문제네요. 어제 환율이 장중에 1,355.9원까지 올랐거든요. 원화 약세 흐름이 이어진 건데 이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환차손 우려 때문에 국내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미국은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하는데 우리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점쳐지니까 이 한미 금리 차이가 구조적인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죠. 네. 어제는 뭐 개별 종목 호재가 워낙 강해서 환율 부담을 어느 정도는 상쇄했지만 이 환율 문제는 계속해서 시장의 잠재적인 불안 요인으로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하락 요인을 정리해보면 미국 기술주 조정이라는 외부 충격이 가장 컸고요. 여기에 일부 기업의 신용 문제, 그리고 만성적인 환율 부담, 이게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를 좀 제약한 형국입니다. 네. 앞으로 시장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신호로도 읽히고요. 구독자님, 오늘 시장을 움직인 요인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승 쪽에서는 삼성전자의 HBM 공급 계약, 그리고 상법 개정 및 소비 쿠폰 지급 같은 정책 기대감에 힘을 보탰습니다. 네. 반대로 하락 쪽에서는 미국 기술주 조정, 일부 기업의 신용 등급 하향, 그리고 원달러 환율 상승 부담이 작용했고요. 그렇죠. 결국 뭐 개별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 그리고 외부 거시 변수 사이의 줄다리기 이게 계속되는 양상인데요. 구독자님께서는 이런 시장 환경 속에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신가요? 이상으로 오늘의 국내 주식 1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쉬운 파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